길고 길었던 리플과 SEC의 소송. 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EC의 횡포가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라고 보는 이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인데, 현지 시간으로 6일경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상장된 11개 상품에서 9개 종목이 순유입을, 2개 종목은 유입도 유출도 없는 중립 상태를 기록하며 도합 2억 1,7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가장 유입이 많았던 ETF는 9,920만 달러가 들어온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였고, 2위는 7,560만 달러가 유입된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이며 3위는 2,150만 달러가 유입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독특한 건 지난주 금요일에 사상 최초로 순유입을 기록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GBTC에서 6일에도 390만 달러 순유입이 발생했다는 점인데, GBTC가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빠르게 자금이 유입됐지만, 지난 3월 중순부터는 눈에 띄게 유입세가 둔화된 상태로 ETF발 매수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순유입을 이끌었던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ETF 유입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난 GBTC의 이틀 연속 순유입 기록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일 평균 2억 1,820만 달러 가량을 유출하던 GBTC가 순유입으로 돌아서면 전체 순유입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불안한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효과도 기대되는데, 실제로 최근 몇 주간은 GBTC의 순유출 기록이 발표되는 시간대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지만 7일 오전에는 이런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죠. 따라서 현재 ETF에 관련한 자금 흐름은 생각보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현재 관련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이 위험 구간에서 벗어나 축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위험 구간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3주 동안의 잠재적 하락 변동성으로 설명하며, 이는 비트코인 역사에서 반복되는 주기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시기에 2016년 17% 하락과 같은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사이클에서는 6.5%의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이 성숙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곧 15% 반등하며 재집적 범위의 하한선을 자신 있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는 짧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일관된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예상했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강력한 지지선을 빠르게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축적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선제적으로 두려움을 잠재우며 상당한 가격 조정 기간이 이미 끝났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 환경, 특히 미국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데, 최근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를 추적하는 미국 달러 지수 DXY의 하락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러한 추세를 거시 경제학자들은 국채 수익률 하락과 연결시켜 암호화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의 역사적 역상관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관찰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격적인 연방준비제도 정책으로 인해 2022년 9월 DXY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비트코인은 약 1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함에 따라 DXY는 이달 들어 2% 하락하여 비트코인 상승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시장 참여자들은 2024년에 금리가 75에서 100b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준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죠. 현재 기대치는 2024년 4분기에 25에서 50bp 인하이며,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2024년 10월 또는 11월에 첫 25bp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가 10억 건을 돌파했거든요. 이 말은 즉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통합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우호적인 거시 경제 여건과 내재된 시장 강세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시장 전문가들은 1비트코인은 금 1kg보다 약 10배 더 희소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이번 주기에 가격이 조정되어 비트코인이 금을 앞지르고 비트코인당 약 10kg으로 금 페리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기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위험 구간을 벗어나면서 거시경제 트렌드와 시장 회복력에 힘입어 성장 잠재력이 상승하고 있고, 과거 패턴을 참고하고 현재 경제 지표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만큼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현재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가 준비한 리플에 대한 20억 달러의 과징금과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사업 연구 금지를 핵심으로 한 구제책에 대해서 리플이 반박했던 것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예요. 이에 따라 계속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현지 시간으로 5월 8일 대중에게 공개가 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9일 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로써 SEC는 소송의 구제 단계에서 최종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진전시켰다고 볼 수 있고, 정말 길었던 리플과 SEC의 소송의 최종 판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소송의 최종 판결 시점은 7월에서 9월 사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리플 시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항소를 진행하며 소송이 다시금 시작될 것인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소송의 시나리오는 3개라고 볼 수 있겠죠. 판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는 항소를 진행하는 것, 아니면 최종 판결 전 양측이 합의를 하는 것 정도인데, 사실상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웬만하면 최종 판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나리오가 높은 것은 역시 결과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이게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리플이 최종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SEC가 다시금 항소를 진행한다면 소송이 또다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건, 예전 브리핑에서 꾸준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만약 소송의 결과가 최대 9월에 나온 뒤 항소가 진행되어 소송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연도 11월에 있을 미 대선 때문에 SEC가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무차별적인 권력 남용을 진행하고 있기에 미 의회에서도 이에 반감을 가진 인물들이 많고, 이번 미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부터 싹 갈아엎어진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그간 SEC가 진행했던 암호화폐 업계 소송도 새로운 SEC 수장 임명과 함께 철회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실상 이러나 저러나 SEC는 이번 연도가 마지막 횡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